갱년기의 여성이 사춘기 못지않아 무섭다라는 거를 저희가 또 갱년기 주제를 할 때마다 좀 채팅보드를 통해 좀 체감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저희가 제가 생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폐경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본인도 이미 나이가 40 후반이고 50 초반이니까 아, 이쯤 되면은 우리 엄마 때도 폐경을 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폐경을 하니 폐경이려니 하고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이제 FSH라고 하는 수치를 재거든요. 그게 40 이상이면 생리가 나오더라도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고 20 이상만 돼도 이제 임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 이제 오셔가지고 FSH 수치가 40 이상이면 폐경입니다 이렇게 완경이 되셨어요 하고 얘기를 드리면 그래도 놀라세요. 그러니까는 예상은 했지만 내가 정말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완경 폐경이라는 느낌이 곧 이렇게 늙는다, 할머니가 된다라는 것과 좀 관련된 이야기라서 되게 좀 당황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나이가 드는 것과 늙는 거는 약간 좀 다르다. 그러니까는 내가 폐경이니까 나 이제 늙기 시작하네 하고 모든 걸 그냥 놔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사냐에 따라서 늙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나이가 오히려 뭐 30대, 40대인데도 나보다 몸나이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고 관리에 따라서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더 젊은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니까 정말 관리 잘 하신 분들은 한 60세 정도 되셔도 한 50대 초반, 40대 중후반으로도 보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비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제목만 들어도 느리게 나이 드는 여성들의 비밀 습관 보시고 혹하시고 저처럼 뭐지? 하시면서 궁금하실 텐데요. 선생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제가 어제부터 처음으로 이 GX 수업을 갔는데 와, 저는 이 요가하는데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제 앞에 한 60대이신 것 같은데 너무 늘씬하시고 저보다 더 몸매가 탄탄하신 거 보면서 아, 오늘의 주제가 맞다. 이게 또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좀 체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의 또 비밀 습관을 또 오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서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조금 어떤 책을 좀 참고하셔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책일까요? 아, 이거는 이제 이분이 쓰신 거거든요.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독일 분이신데 50세까지는 영화 배우를 하셨어요. 헐리우드 영화 배우를 하시다가 그 후에 의과대학을 들어가신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에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의사 면허증을 따시고 지금은 92세시거든요. 근데 의사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고 방송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이분한테는 50이 시작이었던 거죠. 시작인 나이였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사로 또 40년째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92세. 지금 약간 그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이분의 삶을 봤을 때 저는 내가 50대까지 아나운서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와, 90세신데도 40년의 의사 경력을 갖고 계셨다고도 생각을 전환하니까 이 갱년기 시기가 거의 40대 중후반에서 50대에 찾아온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봄으로 삼아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애도 좀 크고 그다음 나만의 시간도 있고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금전적 여유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북클럽을 했을 때 제 나이 또래 또는 저보다 약간 한두 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아, 내 인생에서 제일 아쉬운 게 아이들 키우는 것도 행복했고 좋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거를 하나 이루지 못한 게 나 그거 너무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하면 되는 나이. 이제 대학 가면 되고 의사도 뭐 50부터 시작하는데
카페를 하고 싶다거나 자신이 뭐 요가 강사를 하고 싶다거나 새로운 꿈이 있을 때 이제 시작하면 한 10년 지나면 보통 프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 분야에서. 네. 그래봤자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한창 나이죠. 맞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이게 또 이분의 삶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관리의 비결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마인드셋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운동이 답인가요? 라고 슬쩍 여쭤봐 주셨는데 맞습니다. 미리 정답을 공개하네요. 네, 소나무님은 원장님은 어떤 운동하세요? 요즘은 달리기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그죠. 코로나 딱 터지면서 달리기가 유행을 시작했고 요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전거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저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PT를 받고요. 네. 그다음 또 나머지 쉬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요가 수업을 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한 5km 정도 뛰어요. 집이 수목원 근처여가지고 네. 날씨 좋으면 이제 수목원 근처를 뜁니다. 와, 근데 거의 그렇게 따지면 합치면 한 주 5일은 운동을 하시는 거네요. 거의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느리게 나이 드는 여성들의 비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리 이 로즈앤의 블로그 칼럼을 보셨다면 살짝의 스포를 아셨을 텐데 총 5가지로 꼽아주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규칙적인 운동하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식상하기도 하고 네.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큼 노화를 감소시키는 것, 아직까지 항노화, 그것에 대응할 만한 항노화제나 아니면 뭐 그런 약들은 네. 없어요. 그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땀을 흘릴 정도, 헉헉댈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운동도 나이대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또 체질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체질이 이제 좀 많이 비만이신 분이시고 네. 나이대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폐경기에 거의 다가왔으면 근력 운동으로 좀 더 바꿔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유산소 운동만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 젊을 때 운동 많이 하시고 이제 비건이시고 또 소식하시고 하시면서 젊을 때는 되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셨던 분들이 폐경을 하시면서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 감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하던 습관에서 좀 바꿔서 근력 운동, 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맨날 이제 등산, 한라산 정상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그거를 근력 운동으로 바꾸셔서 근력을 조금 키우는 운동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그래서 근테크 하잖아요. 맞아요. 네, 1kg의 근력이 1,000,000원의 가치다 이러면서 네. 막 헬스장에도 근테크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대요. 진짜로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근력이 결국 감소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누군가를 채용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써야 되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1인당 보통 이제 간병사 비용을 뭐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네. 했을 때 뭐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가 1kg의 근육을 지금 찌어 놓으면 그 돈이 얼만큼 세이브가 된다. 우와. 계산을 했을 때 그 1kg의 근력의 양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내 몸을 또 건강하게 챙기면서 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있나 싶어요. 그럼요. 사실 아무리 주식 투자한다 해도 이 1,000만 원과 적금으로는 정말 엄두가 안 내는 네. 금액이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지금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큰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이 건강해서 내 병원비 아이들이 가게 문 안 닫고 나를 돌봐주러 오지 않게 하는 게 네. 결국은 그 돈을 세이브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돈돈 하는 이유가 이런 방송들을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은 그 밑에 꼭 이렇게 댓글들이 달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즐기다가 죽을래요. 네, 저는 소확행만 누리다가 저는 그냥 뭐 이불 밖은 위험해요.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와닿게 얘기를 할 수 네.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돈의 비유를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불 밖은 네네. 위험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이면 벌떡 이렇게 네. 일어나는 게 또 사람의 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참 인스타그램이나 릴스를 보면 친절한 게 누워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 네. 이런 것까지 올라오니까 더 이상 숨을 공간이 없다. 그냥 핑계를 댈 수 없다. 요즘 네. 많이 체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블로그 칼럼을 보니까 네. 어떤 환자분께서 또 네. 일상 속에서 운동하는 걸 보고 네. 또 감명을 받으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분은 본인은 그냥 특별한 운동을 안 하시는데 네. 집안에서 만보를 그냥 걸으신대요. 집안에서. 네, 그래서 와. 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운동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거 엄청 쉬워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가 돈을 주고 PT를 받거나 할 때 뭔가 특별한 걸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초 체력이 아주 좋지 않고 막 근력이 되게 많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아령 2kg짜리 드는 거나 PT 가서 하는 거나 똑같은데 맞아요.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만보기를 사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애플워치도 잘 되어 있지만 만보기를 사서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집안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걸어 다니시다가 또 집안에 할 게 있으면은 또 청소를 하시다가 그렇게 하면 만보 금방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조금만 네. 조금만 근력 운동을 한다면 제자리에서 스쿼트? 까치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작은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들. 이런 작은 것들이 너무 크게 시작을 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하려고 한대요. 모든 일들이 그렇대요. 근데 뇌를 잠깐 속여가지고 네, 네. 아니야 나 운동하는 거 아니고 잠깐 잠깐이니까 걷는 드는 거야. 거야. 잠깐 걷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꿀팁이네요. 네. 선생님 스쿼트 혹은 계단 오르기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갱년기고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다라고 하면은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고 오히려 계단 오르기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근력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잘 먹지 않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한다면 근육이 오히려 더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같은 게 낫고 내가 좀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나이가 폐경 이후 여성이라도 좀 몸이 많이 비만이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좀 걱정이 될 정도다라고 하면은 계단 오르기 운동을 천천히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영을 추천합니다. 오. 그 수영이 관절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하고요. 이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네. 무산소와 유산소가 같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폐경 이후에 한 5, 60대쯤에 운동 안 하시고 하면서 갑자기 관절 마디가 쑤셔요. 관절이 아파요 같은 증상으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잘 때 너무 쑤셔서 잠이 안 와요. 관절이 쑤셔요. 그런 분들은 우선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서서 지탱하는 그런 뭐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보다는 수영을 먼저 권합니다. 그 수영을 하시면서 근력이 어느 정도 붙으면 그 후에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네, 수영도 굉장히 좋